자, 어쨌든 간에 오늘 할 내용은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숙제 같은 경우는 준탕현의 선생님이 이제 보면서 당분간의 수업 시간에 그 외에 문제 푸는 시간에 조금 이제 방향성을 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교정을 해줄 거고, 그리고 가빈이는 지난주 밀린 숙제는 다 했나요? 덜한 숙제? 그래서 그거는 이번 주에는 부득이하게 선생님이 검사를 못했잖아, 그지? 그리고 다음 주에도 부득이하게 검사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채점 이런 거는 시간 날 때 조금 더 해놓고, 그리고 안 되면 다다음 주에 마저 채점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할 거는 함수의 극한 두 번째 시간이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뒤에 거는 이제 또 세 번째로 나눠서 할 건데, 이번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이 제일 쉽다. 그런데 이번 파트에서 배울 내용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시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5fx 구하라는데, 심지어 이 문제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뭐고 자시고 다 필요 없어. fx, gx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미 극한값을 가르쳐 주고 시작한 거지. 라고 했을 때 요 극한값을 토대로 요 함수가 포함된 다른 친구들의 극한값은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게 기본 베이스 내용이고요. 위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있는데, 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친구 극한값 있고 요 친구 극한값 있으면 요렇게 어떤 숫자 곱하기 함수, 요게 이제 동그라미 1번 내용이지. cfx라고 되어 있는 거. 이때 c는 상수. 우리가 이거 그래서 상수배라고 하거든. 상수를 곱해준 거야. 상수배 극한값 같은 경우는 그냥 극한값에다가 상수를 곱해주면 된다. 즉 x와 관련된 극한값이기 때문에 숫자 5는 이 친구랑 전혀 별개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수배는 앞으로 나가주면 된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고요. 마찬가지 밑에 문제들 두 극한값이 주어졌을 때 두 함수의 합의 극한값, 이거 중요한 게 합의 극한값이야. 함수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5x 제곱이고 얘는 2x면은 얘 둘이 더하면 5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된 친구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각각의 극한값들의 합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요게 이제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실수배는 극한값 실수배 해주면 되고, 함수의 합의 극한값은 극한값에 합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빼기면 빼기 해주시면 되고, 곱하기면 곱하기 해주시면 되고, 나누기면 나누기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내용은 나누기를 주의하셔야 된다. 반드시 나누기라는 얘기, 즉 분수지. 분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풀어라 라는 게 이 파트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7번, 여기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가 7번 문제지. 이렇게 돼 있으면 역시나 분모 분자, 이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gx 극한값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라 그랬단 말이지. fx 극한값은 4라 그랬고, 라고 했을 때 이 친구
역시나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리미트를 뜯어주고 앞뒤로 붙어있는 것도 다 뜯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실수배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계산하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얘대로 계산하고 역시나 얘도 얘대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gx에 지금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분모는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분자 fx의 극한값이 4라 했으니까 이거 되고, 그 다음 얘는 극한값 얼마겠어? 1이라는 건 어차피 상수함수기 때문에 y값이 안 바뀌어도 계속 1이에요. 그럼 x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y값이 1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계산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이 파트는 단순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사실 1과에서 엄청 어려웠던 거는 이미 다 끝이 난 거지. 마찬가지 뭐 11번 문제 하나 볼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할 때 어쨌든 이렇게 뜯어줘서 계산을 할 건데, 요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 앞에 친구가 몇 차 함수? 1차 함수. 뒤에 친구는 2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는 전부 다 선생님이 다항함수라 했거든. 다항함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극한값 구할 때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구한다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도 극한값 있고 얘도 극한값 있겠지. 그래서 뜯어준 거야. 이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막 뜯어주면 안 돼요. 다항함수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풀지. 그래서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함수값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원래 있었으니까 더해서 8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집어넣어서 구하면 3, 3은 9 플러스 1 10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죠. 근데 1, 2차 함수는 항상, 나중에 무리함수도 비슷하게 풀긴 하는데, 항상 기본 베이스는 다항함수는 어디서든지 간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고, 그래서 극한값 구할 때 그냥 숫자 대입해서 푼다 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계셔야 해결이 돼요. 그러면 해결 안 돼요. 혹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한단 말이야. 뭐 사실 지금 요거 배우는 거는 번외 편인데 베이직센이라서 쓸데없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서 그냥 나도 하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알 수가 없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로 접근하기도 해도 된다.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 1차 함수고 2차 함수인데 그냥 1차 함수 1차 함수대로 때려박고 2차 함수 2차 함수대로 때려박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더하기 빼기를 또 뜯을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뭐 굳이 뜯는다 쳐도 어차피 동일한 개념으로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 이 얘기 왜 하냐면 12번에서 굳이 저런 개념을 약간은 사용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죠. 자, 요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이 기본 베이스가 되고 나서 배우는 게 요 뒤에서 나오는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역시나 분모도 1차 함수, 분자도 2차 함수 해서 둘 다 다항함수란 말이지.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역시나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함수값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지. 분모도 마찬가지. 그냥 집어넣어서 함수값으로 구하셔도 된단 말이지. 근데 구해놓고 보니까 분모의 극한값이 0이야.
분모의 극한값이 0인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자의 극한값도 똑같이 0이면 우리가 0분의 0꼴 음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식은 0분의 0꼴이야. 요 0분의 0꼴의 케이스 같으면은 거의 99% 확률로 뒷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정리가 됩니다.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 0분의 0꼴이 아니라서 계산이 되는 꼴로 바뀌어 주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0분의 0꼴 같으면은 이게 다른 뒤에 가면은 또 다른 걸로 비틀어서 배우는데 배운다기보다 이제 써먹는 거지. 분모가 극한값이 0인데 이 친구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이라서 0분의 0꼴인 케이스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약분이 된단 말이지. 약분해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약분이 되는 친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루트로 들어가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루트로 들어가 있는 친구도 사실은 약분이 된다. 근데 약분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유리화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편하다. 무리수가 있잖아. 네. 이 무리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뭐 물론 이제 그 과거에는 뭐 이렇게 생긴 친구 아래 위로 루트 3 곱해서 분모의 루트를 없애주는 걸 분모의 유리화를 했거든. 얘는 그냥 단순하게 무리식이 있는 거를 무리식 아닌 친구로 바꿔주는 거야. 왜 바꿔주는지는 해보면 나와요. 이렇게 원래 분모 집어넣으면 0 됐잖아. 그지? 이렇게 0분의 0꼴인 친구를 루트가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군데를 유리화를 이렇게 해주시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루트 x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2니까 루트 x의 제곱. 그러니까 그냥 x제. 마이너스 2의 제곱. 4제. 이런 식으로 또 약분되는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면 집어넣어도 0이 안 되는 꼴이 되더라. 그러면 x에 4 집어넣으면 루트 4 얼마야? 2요. 요렇게 계산 가능한 꼴이 된다는 거지. 요게 0분의 0꼴의 함수의 극한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개념 8번에 나오는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역시나 분모 분자가 전부 다 1차 함수야. 그리고 우리가 1차 함수는 앞에 파트에서 배울 때도 봤다시피 1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특성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커지면 y값은 무한대로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친구 분모 극한값도 없어. 무한대야. 분자 극한값도 없어. 무한대야. 요런 꼴을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친구는 풀이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풀이 방법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유리함수의 극한값의 기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함수의 극한값, 뭐 그래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x가 무한히 커지면 y값은 계속 작아지긴 작아져. 근데 0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배웠지? 만나지 않거든 이 친구. 그래서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걸 무슨 선이라 한다 했지? 점근선이라고 한다 했어요. 즉 이 친구가 극한값이 0인 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꼴은 무한대꼴은
분모에도 요 친구 요때 기준은 뭐냐면 분모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분자도 1차 함수. 그래서 기본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얘도 1차 얘도 1차니까 1차로 나눠주면 되겠지. 참고로 분모 분자 똑같이 하는 이유는 뭐 통분할 때라든지 아니면 분모 유리화할 때랑 똑같은 개념이야. 분모 분자 중에 한쪽에만 곱해주면은 숫자 자체가 달라지지. 근데 똑같이 곱해주면은 어차피 약분하면 똑같은 친구거든.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는 뭐라 가르치냐면 분모가 속상하니까 분자도 곱해주자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럼 곱해주면 식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지. 얘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2만 남고 얘는 곱해주면 x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럼 아까 배웠다시피 요 친구인데 요 친구 또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적는 건 x분의 1만 적었지만 그저께 선생님이 극한값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x가 뭐가 커진다. 즉 100만, 1000만, 1억, 100억, 1000억분의 1 이렇게 되면 계속 작아지는데 0은 안 된다. 그래서 극한값이 0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x분의 3도 똑같다는 얘기야. 100억분의 3, 1000억분의 3, 1억분의 3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면 저 친구도 극한값이 0이 된다. 즉 이 친구도 굳이 따지자면 요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상수함수들 같은 경우는 x값에 관계없이 y값이 계속 동일하니까 x가 무한대로 각이나 말기나 y값은 계속 동일하지. 그다음 요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극한값 0, 얘도 그대로 얘도 극한값 0, 요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게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런 친구거든.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래 위로 뭘로 나누어 주라 그랬냐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 주라 그랬어. 그럼 이 친구 지금 분모의 최고차가 몇 차지? 2차. 2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x제곱으로 나눠 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역시나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리미트를 각각 씌워주게 되면 리미트 무한대 x제곱분의 1은 x제곱도 마찬가지야. 100억분의 1 했는데 100억의 제곱분의 1, 1000억의 제곱분의 1 이러면은 x분의 1보다는 훨씬 더 급격하게 작아지는데 0은 안 된다. 0이 계속 가까워만 진다. 얘도 0, 이 마이너스 0 이렇게 돼. 무슨 얘기냐면 분자가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역시나 마찬가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야 되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로 나누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도 x분의 1 곱해주고 이 친구도 x분의 1 곱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얘는 극한값 1이고 얘는 x분의 7.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얼마는 0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해. 그래서 이 친구도 무한대분의 7이니까 0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야? 6x래. 그럼 얘는 x 무한대로 가면 얘는 그대로 무한대란 말이지. 그래서 이 친구 결국 무한대야. 그러면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케이스는 분모 분자의 차수가 동일했던 거지.
야 거기 적어 놓는 건 별로 안 중요해. 아, 네. 잘 듣는 게 중요해. 알겠지? 분모 분자의 차수가 동일할 때는 요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2고 5였잖아. 네. 요 개수 B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분모의 최고창이 더 높았지. 네. 이런 케이스는 0이 나오고요. 왜? 0, 0이고 얘는 극한값 하나 나오는데 분자는 극한값이 0밖에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 분모의 최고차가 더 큰 케이스는 분모의 무한대가 분자의 최고차가 더 높은 케이스는 분자에 여전히 무한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뭐라 나와 있냐면 아니 뭐야 이거 분모 최고차, 분자 최고차가 같을 때는 개수비로 이렇게 나오고 요거 분에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중에 애들 풀 때 이렇게 풀어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땐 0 나오고요. 분자 차수 더 클 때는 무한대 나옵니다. 요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함수의 극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는 사실 약간 덧붙이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별로 크게 대단히 의미 있는 파트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0분의 0꼴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너네가 정석으로 배우는 꼴은 없어. 원래는 없어. 여기 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만 있는데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도 똑같단 말이야. 똑같아요.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근데 나 아직도 이거를 십수년째 가르치고 있지만 왜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지 아직 이해가 안 돼. 아직 이해는 안 되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난 아직도 모르겠어. 알겠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 이렇게 얘기한대? 당연한 얘기겠지만 x제곱이 이렇게 생겼는데 x 계속 커지고 y도 계속 커지겠지. 이미 앞에 무한대야. 얘는 뭐 굳이 얘기한다 치면 1-0 이렇게 되겠지.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난 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이거 2차 함수인데 이미 맞지? 네. 2차 함수 그래프 그대로 그리면 x는 계속 커지고 y 계속 커지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는 건 이딴 식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 배운다라는 느낌은 아니지. 정돈돼 있다는 느낌은 아니고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봐라. 그런데 2차 함수는 생각이 되잖아. 근데 사실 무리함수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33번 문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기 네모칸을 통해서 풀이가 다 있다시피 분모를 1로 보고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서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 보면은 유리화했지, 유리화하고 정리했지, 정리하고 나서 역시나 최고창으로 나눈단 말이야. 나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기는 뭐 나중에 다 알면 그게 당연한 게 되지만 처음에는 안 당연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리미트 대충 쓸게. 분모는 그래서 극한값 구할 때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일단 루트가 나오면 애들이 유리화부터 한단 말이야. 근데 무작정 유리화하면 안 돼. 뭐 x가 어떤 숫자로 간대. 그래서 집어넣으면 극한값이 바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무작정 유리화하지 마시고요. 일단 극한값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근데 얘는 x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뭐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유리화를 해보니까 얘가 없어지고 역시나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고 아까 배웠듯이 분모 분자 최고창으로 나누어주면 x로 나눌 거야.
근데 x로 나누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루트 안에 있는 친구는 실제로 뭘로 나눠주게 되는 거야? 루트 안에 있는 친구는 x제곱으로 나눠줄게. x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 x제곱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요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친구만 날아가지. 나중에 이제 날아가서 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루트 1 더하기 0 더하기 1 분의 1 요런 식으로 실제로 극한값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약간 좀 정동돼 있는 규격화된 느낌이 있는 반면에 뒤에 나오는 무한대 마이너스나 무한대 곱하기는 이게 이런 루트로 규격화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다음 함수면 단순하게 극한값을 생각하시면 되고 루트에 있어서 극한값 생각이 안 되면 유리화 하시면 되고 이런 이때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계산하시는 파트지 이 친구가 절대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나 무한대 곱하기 0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지? 옆에 있는 3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이씨. 그러면 얘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 친구는 굳이 얘기하자면 무슨 꼴이냐면은 분모가 0이라서 안 되는 꼴이야. 이게 무슨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없다는 거지. 그래서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두 종류처럼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했는 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뒤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으면은 통분하시면 되겠지.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요거분의 요거였을 거니까 더하기 1까지 해주면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없어진단 말이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0을 집어넣어도 되는 꼴이 나왔단 말이야. 사실 실질적으로 너네가 대부분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우리가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 뭐야 이게?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뭐야 이게? 숫자 집어넣는 건 보통 분모가 0 되는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들에서 멘탈이 나가게 되는데 통분할 수 있으면 통분해주고 유리화할 거 있으면 유리화해주고 인수분해해서 약분할 거 있으면 약분해주고 그런 기본기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단 정돈을 해두시면 대부분의 케이스는 약분이 되면서 극한값이 나온다든지 혹은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기반으로 극한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0분의 0 곱하기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면은 뒤에 21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 뒤에 21페이지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함수의 극한이라는 유형으로 적혀있고 밑에 뭐라 적혀있으니까 저걸 보고 문제를 풀면 뭔 개소리인지 한 개도 몰라요. 그래서 배운 걸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14-1번 같은 경우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x 무한대로 갈 때 y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되겠지.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도 역시나 몇 차 함수?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 그래프 잘 몰라. 그래, 잘 모를 수 있어. 그거 뭐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가르쳐준다. 야, 뭐 얘들아 1차 함수 직선, 2차 함수 이렇게 포물선, 3차 함수는 여기서 한 번 더 꺾여.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음수면 1차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2차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배웠단 말이야. 그럼 3차도 똑같은 거야. 얘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프란 말이지. 그리고 이건 계속 가고 계속 가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라는 간략적인 개형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지. 그리고 나면은 자,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였으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고 x가 무한히 커지면 y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무한히 작아지고 계시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파트지. 무한대 곱하기 0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계산법이 따로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역시나 3, 4번 같은 경우도 루트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모를 1이라 생각하고 유리화 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아니에요. 17번 같은 경우도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서 계산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통분되는 거 통분하고 정리하다 보면 약분이 될 거예요. 반드시 근본적인 내용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푸셔야지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풀면은 맨날 첫날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준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풀었어? 저요? 여기까지 크다가 숙제는 아예 안 했어, 수투는? 수는 드렸다고 말해줬어요. 왜 들었어? 시간이 없어서 몰랐어. 아니 아니 그냥 몰랐습니다. 뭘 몰랐어? 내용을 몰라? 네. 내용을 모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모를 만한 문제 많지 그래가지고 강의를 많은데. 여러 번 듣고 있어가지고. 알겠어요. 일단은 선생님 당분간은 크게 다르지 않아.